그 결과가 서울이라는 메가시티의 탄생이고 0.7명의 출산율이죠. 그리고 지방 소멸이고요. 저 생각에 이런 수도권 집중은 수십 년에 걸쳐서 일어났기 때문에 현행법 체제로는 결코 완화할 수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공급대책 내서 지금의 수도권 수요 쏠림 강화를 막아낸다? 그건 불가능하죠. 오히려 저는 12월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12월 공급대책과 함께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랠리로 화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오늘 주제는 집값 대책 없다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대통령이 이제 지방 간담회 때 이런 발언을 했죠. 이제 균형 발전을 호소하면서 나온 발언인데 발언 풀 센턴스는 이렇습니다. 제가 서울에 또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그래서 집값 욕 먹지만 대책 없어에서 또 욕 먹지만이 빠져서 집값 대책 없어, 이렇게 지금 이제 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 발언 앞뒤로 이제 이런 걸 다 들어보면은 결국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수도권 집중 문제가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수도권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도시 구조의 문제라는 거죠.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도시 구조 문제를 안 풀고 뭐 개별 기업 용적률 올리고 집 많이 짓고 이렇게 하는 걸로는 그냥 아랫돌 깨서 윗돌 깨는 거고 소금물 마시는 거니까 이게 문제 해결이 근본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도시문제적 해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시문제적 해법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도시학자하고 건축학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 달라붙어야지 되는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지금은 그런 쪽에서는 되게 조용하고 있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저 발언을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포기했다, 이렇고 이런 거가 또 이제 바이럴이 돼가지고 그냥 수도권 강세장 선언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갔다고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냥 국힘에서 한 얘기는 박성석 대변인이 집값 폭등 앞에서 대책이 없다고 손을 놓으면은 뭐 대통령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고 제대로 해법안을 제시하지 못한 참모도 즉각 교체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차관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은 몇 달 전만 해도 대출 규제는 맛보이고 수요 자체가 아직 남아있다고 자신하더니 현실은 전월세 폭등이랑 거래 절벽, 주거 불안 심화와 자산 양극화가 남았다며 실질적인 주거 대책을 촉구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말 대통령실에서 6개월간의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실에서 주택과 관련한 코멘트가 또 있었습니다. 11호 대책은 브레이크다. 그리고 주택 공급 등 부동산 안정 대책은 다 준비 완료됐다, 장전됐다, 이제 소위 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죠. 11호 대책은 너무 쏠림 현상이 강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였고, 이 대통령이 대책이 없다라는 거는 지역 균형 발전이 돼야지 수도권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도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한다. 공급을 위해서 지금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체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저도 이 분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공급 때문에 뭐 지금 다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요도 너무 쏠리지 않도록 계속 살펴보고 있고,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또 계속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우대 정책을 확실하게 해서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도시 문제가 결국은 지방을 살리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조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런데요, 수도권 집중 문제는 2000년대 이후에 그 거대 도시와 담론이 불러온 결과거든요. 이때부터 뭔가 메가시티라고 하는 학문적으로나 아니면 실증적으로 검증이 안 된 그런 도시학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게 메가시티 이론인데, 그냥 큰 도시에 있는 나라가 잘 산다, 이런 거에 그냥 매몰이 돼가지고 큰 도시가 무조건 좋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 메가시티는 되게 나이브한 담론인데 이제 그럴듯하게 느껴지니까 쉽잖아요. 큰 도시가 좋다, 메가시티가 많아야 된다, 그런 생각에 완전 우리나라도 빠져가지고 만들어낸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서울이라는 메가시티의 탄생이고 0.7명의 출산율이죠. 그리고 지방 소멸이고요. 저 생각에 이런 수도권 집중은 수십 년에 걸쳐서 일어났기 때문에 현행법 체제로는 결코 완화할 수 없고요.
그냥 노무현 정부 때 세종 천도가 실패했던 것도 헌법 때문에 실패했는데 그 당시에도 느꼈겠지만 요즘에 법조계가 하는 걸 보면은 법조계는 뭐 대한민국에서 신이잖아요, 지들이. 그런 판결도 그냥 막 조선 경국대전을 물려받은 나라처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지금 오늘의 모습이 된 거지. 막 특별히 이재명 정부가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뭐 아니면 뭐 개별 어떤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서울 쏠림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공급 대책 내서 지금의 수도권 수요 쏠림 강화를 막아낸다? 그건 불가능하죠. 오히려 저는 12월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12월 공급 대책과 함께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랠리로 화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9월에도 그랬었지만은 결국 9월에 첫 단추가 잘못 깨어졌기 때문에 그 단추를 다시 풀고 해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공급이 어떤 방식으로 발표될지는 결국 봐야 되겠지만은 별로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모종의 컨센서스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12월 대책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럼 그때는 진짜로 지금보다 더 위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용산에서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지금 엄청 위기 상황이잖아요. 어떤 위기 상황이냐면은 주택 가격이 팽팽하게 눌려 있는데 다들 어떤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택 가격을 다시 튀어오르게 만들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서울 5분위하고 4분위 지역에서요. 5분위, 4분위 지역이 주택 가격이 미쳤다는 거는 삼척동자도 알 겁니다. 실제로 비이성적인 과열 양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누가 봐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은, 인간은 그런 동물입니다. 과거의 추세 추종이 미래에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 피드백 루프를 계속 반복적으로 돌리고, 과거에 올랐으니까 미래에도 올라간다고 계속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그건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기대를 정면으로 겨냥해야 되는데, 그냥 5분위, 4분위를 겨냥하는 정책이 아니고 이제 자꾸 뜬구름 잡고 장기간에 걸리는 거 나오고 막 이런 게 나오니까, 어쨌든 지난번에 우리 영상에 이제 분사광을 다시 시작을 하면서 그 기대 이론을 정면으로 겨냥해야 된다고 하는 그 루카스 얘기를 좀 했었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정면으로 겨냥해야지, 그 기대가 있는데 엄한 거를 하면서 그 기대를 오히려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정책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책이 실패하는 거는 사람 머릿속에는 앞으로 이제 한 2, 3년간 서울에 공급이 없구나, 근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뚜껑 까보니까 공급이 없다는 것만 더 세게 확인시켜 주면서 그냥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잖아요. 9월, 10월에. 그래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게, 시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대가 뭔지를 읽고 그거를 정면으로 겨냥해서 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전임 1차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해임이죠. 제 말실수로 나갔지만 97에 대한 정책 실패가 정확히 반영이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번 신임 주택통국토 차관이 또 왔는데 12월에 용산과 함께 부동산 대책을 또 내는 건데, 내고 나서 주택 가격이 안정화 안 되면요, 이런 그 기대를 결국 잡아야 된다는 그거를 이제 깨달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장전이 다 됐다고 하니까 어떤 게 나올지는 저도 뚜껑 열어봐야 되는 것 같은데, 워낙에 보안이 철저하다 보니까 뭐 출입 기자를 포함해가지고 아무도 자잘한 사항 하나까지 예측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주택 공급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공급 대책으로 주택 가격을 잡았던 적은 90년대, 그 다음에 2010년대 MB의 보금자리 정책밖에 없었습니다. 그 두 번을 제외하고는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12월에 나오는 대책이 MB의 보금자리 주택 정책 이상의 충격을 주지 못한다면은 작동을 안 하겠죠. 근데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이상의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지금 공급 계획을 짜고 있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국토부가 그 보조를 못 맞춰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짜고 있다는 생각이고, 그렇다면은 시장 컨센서스는 주택 공급 못할 걸?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증폭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12월 이후에 랠리가 일어나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이제 상황은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어떤 대책 나올지 한번 같이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부심과 더미식의 구독자 한정 오픈 세일 기간입니다. 연말 산타 랠리를 맞이하여 더미식에서 상당한 선물을 우리 최부심 채널로 줬습니다. 작년에도 찾아왔던 바로 더미식 교자 세트인데요. 근데 이번에는 전골과 교자가 혼방된 그런 스페셜한 상품들을 냈으니까 하나하나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 뭐냐? 바로 이건데요.
이거는 베스트 밀키트 세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얼큰 만두 전골 밀키트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곱창 전골 밀키트인데 이 두 개 밀키트를 사시면은 140g 상당의 교자, 전자레인지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넣어가지고 원래는 정상가는 이게 34,000원인데 우리 채부심 구독자를 위한 특별 스페셜 가격으로는 24,000원 무려 40% 세일 들어가는 겁니다. 40% 세일. 사실은 이게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와가지고 이게 새 상품이 왔잖아요. 저희 직원들이랑 사무실에서 좀 먹어봤는데 조리하는 방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이걸 이제 해동해가지고 그냥 좀 씻어서 그냥 냄비에 넣고 삶으면 돼. 아주 간단하고 평상시에는 그냥 냉동 보관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면 되는 간단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베스트 밀키트 세트고 요거는 무려 40% 구독자 할인을 하고 있는 그런 스페셜한 상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만두하고 밀키트를 섞은 상품입니다. 더미식은 교자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래서 교자 제품이 전체적으로 다 맛이 있어요. 그래서 교자, 이거 육즙 교자를 두 봉을 넣은 건데 350g 두 봉.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밀키트 세트가 되는 거죠. 이것도 같이 섞어서 사시면 되는데 정가가 28,000원인데 이것도 38% 할인해가지고 무려 17,300원밖에 안 돼. 그래서 17,300원에 이 두 상품을 섞어서 살 수 있고 게다가 요 이제 교자는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더미식의 꽃 바로 베스트 만두 세트. 베스트 만두는 세 종류가 있는 거죠. 바로 육즙 고기 교자, 그리고 김치 교자, 그 다음에 갈비 교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자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50g 두 개 봉이니까 700g 들어있는 거거든요. 700g을 세 개니까 이거 세 개가 합치면 다 2kg이 넘는 교자인데 이걸 다 합쳐서 원래는 33,000원이지만 이것도 38% 할인해가지고 24,000원 밖에 안 되고 심지어 이 교자도 요 만두를 추가로 주는 그런 스페셜한 상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더미식을 작년에 좀 많이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이번에도 올해 채부심 쪽으로 또 더미식 스페셜한 그 구독자분을 위한 그런 선물을 준비해서 별도의 상품을 만들었는데 링크로 댓글을 또 다 달아둘 테니까 댓글 링크로 많은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교자님이 너무 많이 먹어봐가지고 이번에 밀키트도 같이 시켜서 먹어봤는데 곱창 전골하고 만두 얼큰 전골을 드셔보시면 어떤 맛인지 아실 것 같고요. 요즘 이제 날이 추워져가지고 이제 교자가 되게 땡기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만두 한 판 시원하게 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매해주라. 피스.